요루와 아이소의 핵심은 A 메인에 케이지를 두고 나서 먹는 영역들이거든요. 그리고 T1의 핵심은 아이소의 청부 계약이에요. 청부 계약이 있을 때 이런 확정적인 루트를 짓습니다. 청부 계약은 들어가고 지금 보시면은 이미 사이트는 템포를 올려요. 이런 식으로. 이게 T1의 정석 루트거든요. 더 놀라운 거는 뭐냐면은 차음표를 들어가거든요. 사이트를 먹혔다는 걸 알잖아요. 걸어가요. 근데 갑자기 속도 올리죠. 이러면서 뒤통수가 다 열리는. TS는 보면은 제트 브리치, 뭐 소바, 올드 스쿨이란 말이에요. 케이지, 요르텔 이런 거 한 번 심리전 걸리면 답도 없어요. T1과 팀 시크릿 경기인데 저는 사실 이 경기가 분석 데스크 때도 제가 이 얘기를 했는데 디테일하게 못해서 가져왔는데 그 전에 시크릿의 조합이 네온 브리치 테오 아스트라였어요. 스턴이에요. 어떻게 보면 농심처럼 그냥 교전 위주의 게임들을 짜왔던 건데 그때 제가 이건 잘 안 풀려가지고 조합을 바꾼 거거든요. 요루와 아이소의 핵심은 A 메인에 케이지를 두고 나서 먹는 영역들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밀려면은 균열로 여기를 밀었을 때 태오의 유도일치 사격으로 막거나 요루 혼자 이격을 시켜서 요루를 잡아먹거나 아니면 네온으로 그냥 아예 터트리거나 이런 식이 돼야 되는데 저는 네온을 빼길래 제트로 요루 아이소를 어떻게 이기려고 하는 거지? 왜냐면 사실 오퍼가 나오는 게 방법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아이소의 구슬보호막으로 카운터가 돼요. 오퍼가 여기서 째도 한 방 어차피 버텨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 조합 보고 조졌다 라는 생각밖에 솔직히 안 들었어요. 저는 그래도 팀 시크릿이 분석력은 대단한 팀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피스톨 라운드 준비를 해왔더라고요. 보시면은 아예 함정을 뒤로 배치를 합니다. 그러니까 C는 애초에 리테이크 할 생각이고 카메라로 진짜로 C가 안 오는지 체크를 한 거고 지금 보시면 카메라로 C 메인이 클리어 되자마자 바로 그냥 다 같이 모이죠. 야 그냥 땡겨. A가 확정이야. 근데 저는 여기서 아쉬웠던 것 중에 하나가 이걸 좀 더 빨리 알았더라면은 그냥 더 속도를 올렸으면 어땠을까. 그냥 다행히도 제시베시 형님이 그냥 한 명을 잡아줬기 때문에 그나마 다행이었던 거고 메테오의 아이소의 청부 계약을 만드는 게 이 팀의 핵심이에요. 근데 이미 여기서 메테오가 설치가 됐고 궁포인트 하나 먹었죠. 그 또 킬도 먹고 이러면서 메테오가 최소 3칸을 채웠어요. 이렇게 죽더라도 그쵸? 어찌됐든 이번 라운드는 시크릿이 원하는 대로 지금 라운드를 가져왔다고 봐요. 그래도 아직까지도 의문이 들었던 게 A 메인에 대해서 어떻게 막을지를 좀 고민을 전 계속 머릿속으로 하고 있었거든요. 자 4라운드 때 보면은 지금 균열이 이렇게 빠져요. 근데 아쉬운 것 중에 하나가 Z가 아닌 네온이었더라면은 좀 더 빠른 템포로 가서 여기를 균열로 장악을 했거나 이 하수도를 먹었지 않았을까. 그리고 지금 나오고 있는 이 케이지가 적팀 즉 팀 시크릿이 여기다 들어가면은 소리가 나요. 지직 소리가 나잖아요. 그것 때문에 시크릿은 여기 진입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걸 뭘로 먹지? 라는 생각을 해요. 저는 솔직히. 그러니까 이미 여기 없다는 걸 알고 가는 거예요. 사실 버즈는. 그리고 T1의 핵심은 아이소의 청부 계약이에요. 청부 계약이 있을 때 이런 확정적인 루트를 짓습니다. 왜냐면은 누군가는 C를 먹어야 돼요. B를 먹던. 보통은 사이퍼가 먹거든요. A에 아무리 많아봐야 이론상 4명이에요. 근데 청부 계약에 한 명을 데려가요. 그럼 T1의 남은 인원은 4명이죠. 인원수로 죽인다. 청부 계약은 들어가고 지금 보시면은 이미 사이트는 템포를 올려요. 지금 이 승패와 관계없이 이미 피해망상 던졌고 들어갈 준비가 다 끝난 거죠. 이런 식으로. 이게 T1의 헤이븐의 A의 정석 루트거든요. TS가 막을 줄 아느냐를 봤을 땐 저는 여기까지는 아직 모르겠다라는 결론이 났어요. 지금 핑이 찍히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케이지를 계속 깐다 얘네가.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알려면은 드론을 써야 돼요. 왜냐면 정찰용 화살은 사실 메인에 체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정찰용 화살은 무조건 투자가 돼야 돼요. 근데 드론을 쓰기에는 사실 1분 30초인데 드론 쓴다? 말이 안 되거든요 이거는. 그래서 못 써요 결국에는. 이건 아끼는 게 맞아요. 요르텔을 페이크 텔을 써요. 그죠? 텔이 없어졌어요 여기가. 제레미가 얘네 메인 들어간 것 같다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이미 여기서부터가 느껴지는 게 지금 시크릿이 심리전에서 많이 밀리는구나. 결국에 드론이 빠져요. 왜냐면 아까 말했듯이 이 페이크 텔이 진짜인지 아닌지 알아야 돼요. 아니면은 본인들이 아까 맞았던 거 메테오 또 이거 공포 먹으러 오는 거 아니야? 얘네 또 이거 A 협박하는 거 아니야? 이거를 더 늦기 전에 알려고 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그 페이크 이후에 C로 우회를 합니다. T1은 인원 배치 낭비, 드론 낭비, 스킬 낭비가 다 된 거죠. 더 놀라운 거는 뭐냐면은 요루가 차음표를 들어가거든요. 보통은 다 도망가요. 섬광에 맞을 수가 있기 때문에. 얘네 그냥 요루로 서칭하고 사이트 클리어시키고 빼겠다. 그냥 사이트를 비우고 뺀 거예요. 근데 보시면은 저는 메테오 플레이가 되게 노련하다 느끼는 게 사이트를 먹혔다는 걸 알잖아요. 걸어가요. 일렁이는 사운드밖에 안 돼요. 요루 궁 사운드밖에. 근데 갑자기 속도 올리죠. 이러면서 뒤통수가 다 열리는. 그러니까 이거는 메테오 버즈의 합작품이자 이들의 센스 플레이. 초반에 있었던 이 A 메인에 먹는 요루 텔 그리고 청부 계약으로 A 사이트 클리어했던 라운드. 앞선 라운드와 이어지는 심리전이라는 거죠. 결국에는 또 케이지를 올릴 겁니다. 사실 이 균열이 의미가 없어요. 똑같이 TP 타고 TP 타요. 이러면은 버즈가 하면 야 없어. 이러면은 또 청부 계약을 쓰겠죠. 보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라운드대랑 동일해요.
그죠? 확실한 위치를 찍고 청부 계약 데려간다. 그럼 결국엔 이러면은 사이트에 있어봤자 하나 둘, 그죠? 이 싸움까지 이겨버려. 여기도 쳐. 같은 패턴 당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결국에는 이거에 대해 대처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냥 본인들이 예전에 했던 조합으로 그냥 가져오자 였던 거지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었다. 그러면은 한 몇 라운드 흘렀으면은 좀 바로 이렇게 좀 수정이 되고. 만약에 있으면 어떻게 할 건데요? 반대로 제가 물어볼게요. 아. 시바견님한테. 그러니까 예. 있는 상태로도 그래서 당한 라운드가 2라운드예요. 원초적으로 돌아가서 왜 제트를 했는가를 제가 말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 카드가 네온이거나 요루였으면은 어땠을까? 왜냐면 멱살 잡는 싸움을 대놓고 그냥 들어갔다 요루면 텔 타고 나오면 돼요. 네온이면 있어? 진타고 늦추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게 되는데 제트는 기동력 있는 이 한 번의 순풍은 있지만 억제시킬 수 있는 억제력은 없잖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돌아가서 오퍼레이터를 뽑는다고 해도 아이소의 구슬 보호막 때문에 이 오퍼는 의미가 없어져요. 이 롱레인지 싸움에서. 젠지의 텍스처 같은 경우는 제트를 하더라도 이런 케이지가 깔리잖아요. 오퍼도 그냥 여기 나가요. 그래서 실제로 이 메인을 잡아요. 그런 과감성이 있었느냐. 사실 그것도 없었던 거죠. 시크릿이. 지금 너무 짜증나는 시크릿이 그냥 A 메인을 다 찍고 있어요. 핑을 보시면은 이 영역에 대해서 물음표가 계속 남으면은 본인들이 소극적일 수밖에 없어요. 뒤늦게 본인들의 오멘 연막을 치고 이걸 나가요. 처음으로 체크한 거예요. 지금 스킬 낭비 없이. 근데 문제는 이 체크를 안 하면 의미가 없는 게 이렇게 남는 거 어떻게 할 건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 지금 이 사운드가 났어요. 그러면 뭐 어떻게 하냐. 이주가 얘기하죠. 야 그냥 C 홀드해봐. 기다려봐. 얘네 잡아줄게. 근데 이주가 이걸 두루 잡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모든 기승전결이 요르 아이소의 조합에 대해서 대처가 A 메인이 안 됐던 팀 시크릿이 하루 종일 전반전 내내 저 심리전에 끌려다니다가 마지막에 이주에게 맞는 그림까지 완성이 된 거죠. 사실 어떻게 보면 팀원과 팀 시크릿 간의 헤이븐 맵 전 되게 중요하다고 느꼈고 예전 조합과는 다르게 나와야 된다라고 말을 했는데 실제로 조합은 달랐지만 제트로서의 장점들은 좀 못 살렸던 그건 아쉬운 좀 경기여서 분석 영상으로 일단은 가져와 왔습니다. TS는 보면은 제트 브리치, 뭐 소바 요게 좀 올드. 고전적인 올드 스쿨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 올드 스쿨로 헤이븐을 이기려면 뭐 아까 빈모님 말씀하신 뭐 텍스처 선수처럼 뭐 제트가 A 메인을 락을 걸어서 혼자 A 메인을 보고 다른 인원을 다른 사이트에 배치를 하면서 힘을 더 실어주고 이런 게 돼야 되는데 그건 올드거든요. 요즘 이렇게 케이지 뭐 요르텔 요런 거 한 번 심리전 걸리면 지금 보신 것처럼 이제 답도 없어요. 뭐 드론 빠지고 스킬 빠지고. 매번 팀 시크릿을 보면서 아쉬운 게 아박에서 제레미 인비가 둘 다 탑프레깅 찍었어요. 25킬, 21킬 이렇게 찍으면서 아이소 KO로 레이나 체인버라고 완전 하드카운트 쳤단 말이죠. 저는 저렇게 포텐셜 있고 약간 힘 있는 에임을 가지고 있는 선수들을 좀 더 저런 방향으로 쓰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시크릿의 좀 방향성을. 예전에도 빈본이 말했었어요. 제시베시의 그 오더 능력에 대해서 최씨식. 약간 예. 물음표다. 근데 그게 제시베시를 별로 안 좋아하시나요? 아니 좋아요. 전 리스펙하는 게 왜냐면 저 나이에 36살에 아직도 프로게이머를 유지하고 있다는 게 저는 리스펙을 하는데 DRX의 편선호 감독도 그렇고 예전에 누턴 출신의 지금 젠지 감독의 솔로 감독도 그렇고 제시베시처럼 게임을 해야 된다고 했던 시절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들 어때요 지금? 다 바뀌었죠. 인정하고 다 바뀌었잖아요. 실제로 편선호 감독님과도 대화를 해보면은 과거의 방식 과거고 지금의 방식 지금이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들처럼 좀 약간 이제 깨어질 필요는 있다. 그러니까 시크릿이 성적이 나왔으면 사실 그들만의 방식과 최시식의 오더 운영 저는 해도 된다고 봐요. 근데 그게 대세에서 밀려난 지 오래됐는데 아직도 그걸 고수하거나 그런 방식 한다는 거 저는 좀 아직은 좀 저는 의아하다는 거죠. 계속해서 바뀌었으면 좋겠다. 시크릿이 좀 지금까지 T1과 팀 시크릿의 헤이븐 맵에 대해서 분석을 해봤고요. 다음에는 또 다른 영상으로 다음 분석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